얘들아, 잠깐 이젠 나도 봐지. 나 좀 봐줘. 우리가 며칠 전에 시험 봤잖아. 자, 눈 좀 감아봐. 나는 나름 잘 본 것 같다. 손 들어 봐봐. 손 내리고 눈 떠줘. 한 명 있어. 잠깐 인터뷰 좀 할까? 왜 잘 본 것 같니? 이러면서. 사실 시험 잘 보고 나면 좀 잘 봤나 못 봤나 약간 되게 애매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갑자기 다들 시선이 너네 쓰고 있을 때 잠깐 들어왔어. 창자야 일로 와. 선배 한 명 데려와 봤어. 반가워 좀 해줘 얘들아. 아, 이거 박수 쳐주는 거야? 나도 앞으로 수업 들어오면 박수 쳐줘. 나 들어오면 막, 와! 이렇게. 사실 작년에 대치동에서 가르쳤던 학생이거든. 내가 소개 너가 해? 제가 할까요? 아, 너가 할래? 그래? 아니요, 선생님 해주세요. 아, 그래? 아, 너무 수줍지? 창재는 이번에, 2개 붙었지? 네, 경북대 의대랑 동국대 의대랑, 붙었고, 이 형아가 이번 정말 그 드물다는 이번 수능 국어 만점자야. 그래서 애들 눈빛 와 3월 봤잖아. 기바드라고 형아 불렀어. 내가 3월 봤는데 우리 애들 힘들 텐데 누굴 한번 불러볼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때 또 만점자의 기운이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니? 전국에 130 몇 명이냐? 149명이야? 이거 봐. 에이, 이 새끼. 숫자를 알아. 이 새끼. 정말 149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표점 150. 진짜 뭐, 갖다 바르는 거지, 뭐 다. 대단하지. 굉장히 안타깝게, 형아도 너 투과목 했었지. 투과목을 해가지고 사실 투과목을 안 했으면 더 물론 경북대 의대나 동국대도 굉장히 좋지만 좀 더 잘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 투과목 때문에 이제 일반 의대는 투과목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원서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 빠져줄까? 창재야? 그러면 되나요? 뭐라고? 너무 긴장되네요. 너무 긴장돼? 한번 애들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많을 때거든.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창재를 12시 창재가 12시쯤 오면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음악집은 나갔거든. 그래서 개 오래 걸린 거야. 그래서 되게 나도 사실 형아가 무슨 얘기할지 잘 몰라. 뭐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일단 도움 되는 얘기 좀 원래 해줘. 막 생각은 막 일단 선생님이 부탁하신 산모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맞아. 얘기를 내가 하고. 그건 부탁했어. 내가 오기 전에 선생님 저 무슨 얘기 하면 돼요? 어젯밤에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아? 애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애들 많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랑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이게 딱 내가 어제 보냈던 문자 그대로야. 그래서 막 이렇게 산모 성적이랑 마음가짐, 그리고 공부하는 법, 이 정도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제 1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수업 끝났는데 계속 말하고 있으면 열받으니까 제일 중요한 엑기스만 딱딱 뽑아갖고 앞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치고 중요한 것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말해서 짧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상황만 먼저 설명해줘. 창재는 재수했거든. 네. 너가 고3 때 수능을 봐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난 재수 때 만났어 얘를. 제 현역 때는 인강으로 들었어요. 인강으로 선생님을 듣고 너무 좋아갖고 재수할 때 대치동으로 그랬어? 괜찮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재수할 때 이제 대치동으로 와서 현강을 직접 들었는데 현역 때는 점수가 이렇게 좀 애매했어요. 전반적으로. 특히 9평 때 등급이 2, 4, 2 막 이렇게 수학이 4등급도 나오고 이런 약간 애매한 성적이었는데 수능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잘 봐서 그냥 막 2등급 정도 나와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서울교대를 갔고 그리고 교대에서 반수를 해서 이제 올해 경북대 의대를 간 거예요. 대단하지, 그치? 근데 사실 이 얘기로 이제 딱 이게 시작을 하려 했는데 제가 9평 때 2, 4,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능 때는 국어도 1등급을 받고 수학도 2등급을 받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평이랑 수능은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성적이 훅 오른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 국어는 안 그래도 이따도 얘기를 할 거지만 국어가 선생님이 9평 이후에 파이란이라고 파이널 수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수업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좋은데? 계속해! 당황하죠. 하여튼 근데 파이란이 뭐냐면 아까 우리 비문학 할 때 이선지 왜 골랐어? 근데 왜 아니야? 어떤 거 주의해야 돼? 이거 시켰잖아. 그 파이널 때 계속 한다는 게 그 수업이야. 그러니까 아마 형 그 얘기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덕분에 이제 원래 국어는 막 2등급이랑 1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였는데 1등급으로 확실하게 1등급으로 올렸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못해서 4등급이면 이제 막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고3 때 얘기하는 네, 거지? 고3 때.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원래는 이제 약간 쉬운 문제지만 풀고 있다가 4등급 이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러면서 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2등급이라도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만 해도 그게 특히 그 점수 올리기 어렵다는 국어랑 수학도 이렇게 되는데 3월이랑 수능은 진짜 아무 관계 없죠. 게다가 계속 들을 거예요. 6월에는 너 재수생 들어와서 이게 진짜 수능이다. 9월에는 반수생도 다 들어와서 진짜 수능이다. 10월에는 한 달 남아서 이건 진짜 수능 점수다. 막 이렇게 맨날 이게 시기마다 항상 있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는 약간 그런 상투적 겁주기, 표현? 겁주기. 맨날 네가 이 시험을 약간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일 뿐이지 실제로는 수능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맞아. 아, 내가 아직 이거에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뭐 그런 중요한 정도다. 그럼 나 궁금해. 수학을 4에서 2로 어떻게 올린 거야? 근데 나 너무 궁금한데. 근데 수학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어 가형 보는 친구들이 많나? 아니 그 궁금해서. 그런가요? 수리 가형이 약간 그러니까 좀 원래 느낌이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30문제죠? 27문제는 이제 할만하고 세 문제가 어려운 약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문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약간 기분 나빴어. 왜요? 문과 다 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전 모르니까. 와, 나 자격지심. 와, 모르니까. 약간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27문제를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세 문제를 하자 막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9편까지도 27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쉬운 문제만 풀면 쉬운 문제도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는 하질 않았으니까 안 되고 약간 그랬는데 그냥 약간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수능이니까 어려운 문제 가리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계속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면 왜? 쉬운 문제에서도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원래 쉬운 문제 여러 개가 합쳐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 공부가 같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9월 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제가 미친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었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하니까 그나마 좀 늘어서 2등급 이제 88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진 못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했더니 쉬운 문제가 풀렸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잠깐 첨언을 하면 좀 편식을 하는 애들이 있어. 공부를 할 때. 이게 다 되고 나면 다음 걸 해야지. 근데 사실 이게 다 되는 적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약간 비틀면 국영수가 되고 나면 탐구해야지. 국영수는 다 되지 않아. 그리고 수학도 쉬운 문제가 다 되고 나면 어려운 문제를 해야지. 근데 약간 공부는 편식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왜 또 거꾸로 얘랑 완전 반대되게 나는 수능 때 수학을 망했거든? 그래서 우리 신랑 그거 되게 막 비난한단 말이야, 나한테. 너 수학 못하잖아? 뭐 그러면서 맨날 비난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국어, 영어, 탐구, 우리 때 사탐과탐 다 봤거든? 그거에 틀린 거 곱하기 이만큼 점수가 수학에서 나갔어. 근데 나는 왜 수학에서 그렇게 나갔냐? 수학에서 나간 이유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해서 얘처럼 했어야 돼. 쉬운 거랑 어려운 걸 병행했어야 되는데 나는 쉬운 거 다 놓고 어려운 것만 막판에 계속 한 거야. 나 몇 번 못 풀었냐면 4번 못 풀었어. 안 풀려. 시험장에 지금은 웃지만 시험장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완전 페이스가 말려버렸어. 그래서 수학을 나는 망했거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정리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럼 직업병. 약간 뭘 되게 이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정리를 딱 딱딱 해주시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니까. 약간 딱 아 그래 믿을만 하겠어? 그런 멋진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멋진 말 내가 있어. 그런 계속해. 건가요? 주체 바꾸기 주의해야 돼. 얘들아. 그렇죠. 그렇지.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수학 공부는 너무 여담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는 약간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다른 건 다 지키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자는 시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맞추라는 게 그 학교에서 이게 항상 저희 학교에서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 중에 수면 시간 일정하다고 수면 시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2시간씩 줄였다. 이제 분명히 낮에 2시간을 잔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험 기간은 괜찮거든요. 약간 특히 지금 고3도 있을 텐데 고3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바짝 줄여서 외우고 그다음 좀 몰아서 자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수능 준비를 하면 바짝바짝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길게 이렇게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잠은 밤에 자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망치는 제일 큰 게 핸드폰이에요. 자 밤에 잘라고 딱 누워갖고 이제 오늘의 웹툰을 볼까? 이러면서 베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걸 보고더니 저것도 볼까 해서 봤더니 이제 안 끄고 그럼 웹툰 봤으면 끄고 잠을 자야 될 텐데 맞아. 페이스북도 한번 볼까 해서 페이스북 슬쩍 보다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와 얘 또 이거 했네 얘 또 저거 했네 이러서 맞아. 이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의지력으로 진짜 제일 조절이 안 되는 게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그래서 약간 제가 플러스 1이어를 하게 된 계기. 핸드폰. 그게 진짜 그러니까 맞아. 사람이 진짜 밤에 자면서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약간 덜 피곤하니까 1시간만 늦게 자야겠다 이래놓고 다음날은 1시간 늦게 절대 일어나고 그래서 자는 시간을 일정하고 노는 시간만 1시간 늘고 그래서 차라리 핸드폰을 할 거면 아침에 하든가 뭐라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안 된다 싶으면 핸드폰을 과감하게 없애고 맞아. 진짜 난 죽어도 이 핸드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차라리 아침에 눈 떠서 약간 졸릴 때 아침에 잠이 깨도록 웹툰을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러다 하루 종일 하면 어떡해? 그래도 약간 아침에 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약간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 미는 끄는데 거야? 맞아, 그 그런 거 정도는 같아.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밤에 거 누워서 자면 이제 앞으로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냥 8시간 잘 걸 7시간만 자면 되니까 1시간은 놀아도 돼.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웹툰 본다 누워가지고 웹툰 이렇게 보다가 툭 떨어뜨리고 뭔지 알지? 아씨 뭐 이렇게 약간 나도 그렇죠. 똑같아 너네랑 나도 자제가 안 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진짜 핸드폰은 일단은 없애는 걸 제일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난 내 의지력으로 핸드폰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럼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는 밤에 자기 전에만 딱 발휘하고 사실 낮에는 또 이게 인간이다만큼 약간 옆에서 다 공부하고 근데 최소한의 양심상 핸드폰을 이렇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그렇다 치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이제 최대한 안 켜는 걸로. 맞아. 자, 그건 진짜 제일 이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켰으면 좋겠어. 핸드폰만 아니라 유튜브.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이 다르단 말이야. 자동 재생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맞아, 그 옆에 영광 동영상을 띄워놓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많아. 그래서 진짜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첫 번째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었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핸드폰에 적어놨으니까 잠깐만. 지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 핸드폰을 하지 마세요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핸드폰에 적어왔어. 전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저는 괜찮죠. 오. 그렇죠. 그리고 또 하고 싶으니까 그 공부가 이제 하다가 하기 싫거나 힘들거나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약간 멘탈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추스리느냐. 오. 이거. 오, 좋아. 약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 근데 이게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힘들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이 쉬어져야 약간 공부가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앉아서 공부는 하기 싫고 하기 싫다 이러면서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약간 쉰 것도 아닌 것 같고 쉰 것도 아니고 기분은 쉰 게 아니지만 공부는 안 한 그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끝나고 나오면서 진짜 힘들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공부한 건 없고 약간 이게 기분은 이제 좀 공부한 것 같아서 죄책감은 덜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도움이 한 개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쉴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일단은 저는 쉬었다는 자각을 자기한테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약간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약간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난 오늘 공부를 안 할 거야. 이거 책을 덮어놓고 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약간 영화를 본다든지 약간 이렇게 딱 단기간으로 하고 끊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 오늘 쉬었으니까 약간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은데 또 이제 쉬라고 그래 쉬라 했으니까 선배가 쉬라 했으니까 나는 오늘 게임을 해야겠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 이제 게임 같은 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겼으면 이긴 대로 흐름을 탔다 이러면서 더 하게 되고 지면 진 대로 한 판만 더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게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끌리는 것들을 하면서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괜찮지만 드라마는 안 되는 약간 이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 쉬는 건 좋대. 오늘은 쉬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쉬기로 마음을 먹으면 딱 쉬는 동안 제일 좋은 건 이제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잠을 잤는데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하루 딱 쉬어주고 쉬어주면 약간 죄책감이 살짝 밀려오면서 하지만 여기에 약간 정신승리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쉬어줘야지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죄책감과 정신승리가 콜라보 되면서 다음날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긴단 말이죠. 참고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조금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건 쉴 땐 나에게 먼저 내가 다 했을 때 보상으로 쉬는 걸 줬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쉬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약간 흥을 타서 계속 쉬게 되는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다 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나와의 약속이었어. 이게 되게 나쁜 건데
내가 고3 때 나는 내신 안 챙겼거든. 내가 너네 내신 챙기라고 말하면서 되게 위선적인데 왜 내신 너무 쓰레기였어. 그래가지고 내신은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신을 안 챙겨서 나는 내신 시험 보는 날은 무조건 월요일 날 시험 보잖아? 그러면 월요일 날 시험 일찍 끝나잖아. 그럼 그날 한 2시간은 놀았어.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그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수요일도 놀고 대신에 놀고 나서 딱 들어와서는 되게 빡공. 내가 한 2시간? 2시간 정도 논 거는 영화 보는 거. 아니면 난 노래방 가는 거. 영화, 노래방 이 두 가지가 내가 제일 즐겨했던 놀이거든. 왜냐면 두 개는 연속성이 없잖아. 근데 드라마나 게임은 연속성이 있어서 이 얘기는 창재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애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와서 연속성이 없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난 스트레스 푸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기 너무 올가매지 마, 얘들아. 선생님 어저께도 3반수 하는 애가 찾아와서 이제 형광 들을 거라고 찾아와서 내가 얘기하다가 걔한테 제일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그거야. 지금 저 3반수인데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얘기에서 내가 울컥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손을 잡고 물어봤어. 너 마음은 괜찮아? 내가 생각했을 때 N수, 삼수, 재수, 삼수 애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거야. 내 마음이 괜찮아? 그리고 너네가 1년 동안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힘들면 너무 어떤 것도 안 나와. 결과가 잘 나와도 내 마음이 힘들어. 왜 이거밖에 못했지? 그럼 결국에 수능에서 탈락. 어제 놀러 왔었던 또 언니 중에 한 명은 그거였거든. 밥을 안 먹었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그 10분 만에 컵밥 이런 걸로 때우고 내가 야, 너 그럼 몸 상해. 그래서 결국에 수능날 완전 링겔 맞으면서 시험 봤대. 그 뭐 보건실 거기서? 당연히 잘 못 봤지. 국어 2등급이 나오긴 해. 그래서 네가 대박인 걸 그렇게 어떻게 2등급이 나오냐고. 그래서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어제 막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을 챙기는 거.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해주고, 보상과 채찍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놀았을 땐 확실하게 논 거를 인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지. 알았지, 얘들아? 잘 정리했어? 아우, 좋습니다. 그래. 나 약간 교수님 된 느낌인데?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반수할 때 4월 달까지, 3월도 아니고 4월 달까지 술만 처마시고 놀다가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지 하고 약간 4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이 정도로 놀면 안 되지만 약간 적당히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맞아. 않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가짐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2가지.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으니까 얼른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조금 더 얘기해도 돼. 아, 그래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제가 형아 지금 약간 달리는 느낌이야. 달려. 제가 지금 이런 교수님이 느낌이야. 수업을 5분이라도 더 늦게 끝나면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역지사지 한 지금 거야? 뭐 하는 거야? 역지사지 한 거구나. 휴강하는 교수님이 제일 교수님. 맙소사. 어쨌든 그러면 약간 조금 여유롭게 약간 공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쵸? 중요하죠. 약간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에 있다 하이라이트는 이따 말할 파이란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약간 국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실력이라고 하면 일단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실력은 나는 80점 정도 맞을 실력이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80점을 기준으로 요 정도 이게 내 실력이면 내 시험장에서 받을 점수는 이 사이 어딘가. 약간 뭔 맞아.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약간 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려면 이 면에 이렇게 평균을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상한선을 올리는 거랑 하한선을 올리는 거 약간 공부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야 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어떻게 올리냐를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뭔가 내가 봤을 땐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런가요? 어디다. 아니 너 말고 얘네들. 그럼 저도 쓸게요. 너도 쓸래? 이렇게. 지금 모르겠다. 형은 사실 국어가 작년 수능 진짜 어려운데 그거에서 만점은 사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마 형이 얘기해 주는 걸 100%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도움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져갈 걸 좀 가져가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일단 대충 써보자면 약간 이제 내 실력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뭐 50점 정도라고 할 때 약간 이 정도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만큼이 비어 있죠. 100점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럼 이제 이만큼은 뭔 느낌이냐면 내가 몰라서 못 푸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지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지문은 못 풀겠다. 아니면 지문은 알겠는데 이 문제 보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는 못 풀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나 혼자서는 죽어도 못 풀겠고 그런 문제들을 언제 채우냐면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단일비 그리고 막 1등급의 뭐 사고 비법이었나? 1등급의 비밀이었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수능이 끝나면 수학 능력을 잃게 돼. 나도 벌써 수능은 남일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서 선생님이 그런 거 해주잖아요.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여러 데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수업은 이제 이 부분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혼자서 예습을 해보고 간다거나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랑 선생님이 읽은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이 100점의 실력을 갖고 계신 거니까 선생님대로 읽으면 문제는 어떻게든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를 안 읽어서 문제를 못 풀었을까? 아니면 어떤 거를 못 찾아서 뭐 문제를 못 본 걸까? 지문을 못 이해한 걸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선생님 수업이랑 내가 읽은 방법을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그런 거 해주잖아요. 이렇게 문단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는 뭐죠? 뭐지? 맞아. 막 그러니까 막 화제를 제시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내가 여기서는 화제를 생각해야 되고 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문단 간의 연결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지문이 이해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문이 이해가 안 됐으면 뭘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아니면 화제를 못 잡아서 이 문단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됐나? 아니면 문단 간의 연결이 잘 이해가 안 됐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정 선생님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뭘 읽었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했지? 를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가 모자란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지문을 계속 보면서 또 읽어보면 이제 또 거기가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습관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아서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다시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빼먹게 돼요. 그럼 그 문제를 보면서 맞다 이걸 신경 써야 되겠지 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지문으로 가고 또 그 지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천천히 올라요. 지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도 늘고 문제 푸는 법도 늘고. 근데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지문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만 가지고 내가 이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게 하자.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가서 어디서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읽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볼게. 네. 어차피 이 지문은 다시 안 나오는데 이 지문을 왜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약간 사설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이랑 약간 연결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해야 되나? 평가원 지문들은 항상 그런 지문들도 나오고 또 지문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읽어야지를 공부를 하면 항상 그러니까 다른 사설 모의고사는 아니더라도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렇게 읽으면 이 문제가 풀리게 돼요. 약간 비슷한 질문을 이제 사설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약간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사실 사설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구조가 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지 독해 방법을 공부하기에는 별로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맞아, 동의해.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독해 방법을 익힐 때 지금 있는 이 기출 문제로 독해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독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이게 1단계. 독해 방법을 익히고 나서 글자가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어떤 거 배웠어. 오늘 우리도 막 애들아 첫 문장에서 이걸 주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걸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럼 이제 사설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기출은 이런 최신 기출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네가 실제 6월, 9월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걸 나왔을 때 마지막 단락까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 연습이 되겠지. 이게 근데 진짜 아무리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문학은 소설이고 시니까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이제 더 정해져 있는데 비문학 같은 건 이제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방법이 수능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더라도 구조가 뭐 2개, 3개가 합쳐져 있다 뿐이지 일단 읽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면 문학 같은 것도 시에서 어떤 정서나 소설에서 뭐 시공간의 변화 이런 거를 내가 다 캐치하고 있나 일단 이걸 알아채는 게 첫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해를 했으면 문제로 풀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은근 간과하는 부분인데 다들 독해를 다 하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난 지문을 다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출은 맨날 풀어본 거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새롭게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거죠. 그냥 그것도 새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정쌤이
특히 비문학의 어려운 보기 문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써 어쩌고저쩌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일단 확실한 건 전제는 그거예요. 이 지문을 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이 지문에 있는 정보만으로 이 문제는 풀린다. 근데 그럼 나는 왜 못 풀었을까? 하면 이제 일단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난 지문이 이해가 됐지만 그 세부적인 정보를 못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김민정 선생님께서 김민정이라고 하려고 그랬냐? 잠깐만. 아니, 김 이렇게 끝났는데. 김민정이 있어서 잠깐만. 그리고 김민정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이 새끼. 하여튼 김민정 선생님께서 하려고 했죠. 그래? 하여튼 수상한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나가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건 이게 특히 진짜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지문을 이해를 하는 건 똑같지만 이 지문을 어떤 느낌으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지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런 게 있었고 요 문단에서 이런 게 있었고 요 문단에서 이런 게 있었다 하면 선생님은 요런 게 있었고 요런 게 있었고 요런 게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좀 더 특징적으로 남는 정보는 다른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여기를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직관적인 거라 여러분들은 여기랑 여기가 기억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고 여기를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이 정보를 찾았어야 됐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그럼 이 정보를 찾아갈 때 나는 얘랑 얘를 활용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얘랑 얘가 뭔지는 1단계 그 독해를 완벽하게 하는 거. 일단 그게 됐다는 전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는 완벽하게 됐으니까 문단 간의 정보는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되는데 나는 이 정보랑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알아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정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정 선생님은 대부분 약간 밑줄을 긋는 타입이신데 저는 이렇게 떡새나 별표 이런 거 많이 쳤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이게 저는 저만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인물에는 무조건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뭐 중요한 개념에는 동그라미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조와 내용은 이해가 가고 그 중에서 내가 뭘 약간 플래그로 삼아서 이렇게 지나다닐지 상대적인 그렇대요. 그 잠깐만 형아 설명을 추가를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글을 읽고 나서 덮어봐. 기억나는 거 다 써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사람마다 기억하는 정보가 다 달라. 그러니까 큰 틀거리는 비슷한데 심지어 큰 틀거리마저 아예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얘기하는 건 내가 기억하는 틀거리와 네가 기억하는 틀거리가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난 내가 기억하는 틀거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너 같은 경우는 이걸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제대로 문제 풀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나만의 표시 어떤 걸 남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진짜 정리 잘해주신다. 그 얘기 맞지. 아침 너무 2명이 바로 뒤에 수업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봐야 된다고. 나 방송국인 줄 알았어. 종이에다가 지금 바로 뒤에 수업이 있어서. 그래. 진짜 너무 잘해주시네. 그러니까 그 얘기 맞지. 네, 어쨌든 약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기억나는 정확히 기억나는 정보가 다른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아. 직관의 문제라.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대신에 중요한 정보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나는 어떻게 찾아가야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점차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이제 정확하게 나에게 정리가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읽고 내가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해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나가야지. 그게 이제 이 100점과의 간극을 줄이는 이 상한을 줄이는 방법. 하하는? 네, 이제 하한을 설명할 거예요. 이 하한 설명. 형 신났어. 맞아요, 하하는 어떻게 올려? 해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제일 문제가 하하는 아니야? 맞아요. 이건 이제 올렸다 쳐요. 근데 이게 올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내 평균이라고 치면 약간 이쯤은 이제 약간 적당히 내 그때 운명과 직관이 도와줘서 하느님께서 점지해 주신 뭐 그쯤이라고 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정확히 알고 답지를 보면 맞다 하는 그것들 있죠. 그건데 시험장에서는 헷갈리고 아니면 실수해서 틀리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파일 안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약하는데? 진짜요.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항상 추천할 때 맨날 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국어 실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개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왜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평가원이 헷갈리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든 선지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니들이 알고 있는데
헷갈려 봐 이러고 평가원이 막 던지면 그중에 몇 개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상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이 파이란 수업이 뭘 하는 거면 이제 나중에 평가원의 그 함정들을 내가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틀린 문제들을 같이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뭐냐, 평가원이 함정이라고 던지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틀린 문제만 분석을 해서는 여 부분은 감각을 못 좁혀요. 왜냐면 이 부분 문제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있고 이거는 약간 실수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간과해요. 게다가 이것만 분석을 하면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두세 개를 가지고는 함정이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경고는 뭐냐면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읽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건 실수니까 괜찮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도 요게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이 함정 선지를 계속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개를, 예를 들어 시험장에서 가서 선지 두 개가 딱 헷갈렸을 때 이 선지랑 이 선지를 구별하기 위해 내가 뭘 신경 써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함정을 주니까 내가 이 함정이 아닌지를 확인을 하면 돼. 약간 이런 식. 약간 이해가 잘 살짝 되려나? 정리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파이라는 뭐 안 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마지막 파이널 때 이야기니까 지금도 그렇게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5개 다 안 헷갈리잖아. 보통 몇 개 중에 하나 헷갈려? 2개 중에 하나 헷갈리잖아. 그러면 내가 맞은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오늘 정답률표 나눠줬지. 그거 왜 나눠줬겠어? 1단계는 나 분석.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정답률이 70%대 밑에 있는 건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야. 근데 봐봐. 내 분석법을 알려줄게. 이렇게까지 해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3월이라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이 있을까? 이게 10%지? 그러면 그럼 이거 몇 프로야? 20? 지금 맞지? 네. 맞지? 맞아. 내가 아까 약분을 잘못해가지고. 얘들아 봐봐. 3%, 2%, 5%, 70%, 20% 이런 게 있어. 난 맞았어. 근데 난 이거 뭐 분석해야? 난 맞았어. 근데 내가 시험을 진짜 내 걸로 가져가고 싶으면 이거 분석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선지를 왜 골랐지? 우리 지금 단일비 마지막 오늘 할 때 계속 이거 있잖아. 애들이 이 선지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거 주의해야 되지? 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학생들이 많이 골랐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해볼게.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 하는 방법이니까 됐어. 자, 여기서 하나만 업그레이드 해볼게.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봐. 아니야, 다 할 필요 없지. 10%, 10%, 10%, 10%, 60%. 이건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애들이 뭐 한 거야? 찍은 거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얘도 답처럼, 얘도 답처럼, 얘도 답처럼, 얘도 답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가 답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넌 뭘 분석하면 되겠어? 얘가 왜 답처럼 안 보였는지 이것만 분석하면 되지. 이건 그냥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좀 활용을 해서 머리를 굴려가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모든 건 글을 다 이해했다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야. 글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매력적인 오답들을 가리는 연습들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단일비 초반에 수업할 땐 이런 수업을 안 했어. 왜냐면 그땐 글을 읽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형이 이야기하는 이거. 근데 자기가 기출을 볼 때에도 기출을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풀어. 난 또 기억이 나. 답이. 일단 난 기본적으로 기출을 안 봤으면 기출을 처음 풀어보는 건 당연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한 번, 그리고 맥스 2번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3번까지 똑같은 기출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푸는 건 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네가 3번째가 됐을 때 기출을 보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야. 애들이 선지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근데 여기서 더 나가잖아? 정은이 언니가 삼수 때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조교 언니, 정은이 언니가 국어 때문에 삼수를 했거든. 그래서 그해 국어 캐리로 대학을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정은이 언니가 삼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출을 많이 받겠어. 그래서 막판에 나랑 했던 게 이거야. 야, 이거 고른 애가 5번 고른 애, 이거 고른 애가 다른 기출에서 뭐 틀렸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에선 이걸 틀렸을 것 같아. 왜? 이거랑 오답 패턴 만든 거랑 이 기출 몇 학년도 무슨 기출에서 오답 만든 게 비슷해요. 나중에 이것까지 했어. 기출과 기출을 엮어보는 거지. 너는 기출에서 가져갈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정말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지. 이거 말 맞지? 네.
그래. 아, 근데 저런 것까지 나중에 할 수 있게 됐나 보네.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대단하다. 거지. 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조교하잖아. 저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이제 저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냥 저는 이제 애들은 이런 걸 틀리고 나는 약간 유독 이런 함정에 잘 빠지는구나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아까 근데 약간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글을 읽는 방법이 됐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소름 돋게 여기 수업 있나 봐 다음에. 조교들이 박혀 얼굴이 사색이 됐어. 핵 세상에 그러면 핵 세상에. 이제 빨리 결론을 내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3월, 6월 거의 6월까지는 상한선을 올리는 공부를 주력을 하되 6월부터 이제 특히 9월부터는 이 하한선을 올리는 거를 바짝 하시면 안정적인 수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이죠. 약간 내 생각에는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형이 막 얘기를 했잖아. 들을 때는 또 난 네가 네 스스로에 박수 치는 줄 알았어. 분필 털라고. 박수 유도하는 거지. 분필 털라고. 형이 자기한테 참 이제 얘기 좀 하자 이 새끼들. 형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해봐야지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까먹어. 이번 주에 최소 몇 문제라도 이렇게 해봐. 알았지 얘들아? 한테 박수 한 번만 쳐줘.